이걸 모를 거예요. 이 방송 보면 아차 싶겠지만 내가 들어가서 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알겠다 하고 나오려고 했고, 뭔가 겁박을 하고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한다면 내가 오늘 폭탄을 터뜨리겠다 하고 성명서를 제가 100장을 프린트를 해서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 녹음을 하겠다 해서, 이 공식적인 미팅이니까 녹음을 하겠다고 녹음을 했는데, 초반에는 좀 자제하더니 갈수록 저를 겁박하고 아주 무례하게 하길래 우리는 그런 거 못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회사는 회사대로 조치를 취하시라, 나는 나가서 내가 갈 길을 가겠다 해서 나와서 보도본부가 우리 신관, 여기 뒤에 있는 신관에 3, 4층에 기자들이 한 300~400명 근무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그 보도국장에게 제가 도시락 폭탄을 투척한 것이죠. 그 300~400명 앞에서 성명서를 읽으셨잖아요. 예, 그때 그 성명서를 듣고 계시던 그 기자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폭탄이 터지면 전부 깜놀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 KBS 지금 보도본부 기자들이 사실상 민노총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노총은 약간 폭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인사권이나 이런 걸로 쫙 사람을 올가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눅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흔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죠. 이제 흔드셨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제 민노총이 지금 계속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을. 그거에 대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영국 기자님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말씀만 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민노총의 양대 산맥은 쇳덩어리 노동자 금속노조, 먹물노조, 언론노조, 이게 양대 산맥이에요. 아시겠죠? 한국노총은 공공노조가 좀 셉니다. 뭐 거기는 또 금융 이게 센데, 민노총은 처음 출발부터 90년 초부터 출발부터 금속노조, 언론노조, 이게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에서 배출한 민노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기억하시죠? 그래서 민노총의 핵심 주력 세력이 금속노조, 언론노조인데, 언론노조는 조직 강령을 5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이 문제예요. 4번이 뭐냐 하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사실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인데, 언론노조의 전임자로 일하는 노조 간부들은 직접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특정 정당과 정책 협약식을 가져요.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그게 뉴스에 도배를 해요. 사진을 찍어서. 그러면 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 앞에는 뭐 정의당 어떤 후보, 구민노당 후보들하고 사진을 찍고 뉴스화를 시킵니다. 왜? 언론사에 민노총 애들이 쫙 다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사건을 만들고 성명서를 쓰고 이거를 자기들이 친화적인 언론 매체에 던지고 뉴스를 만들고, 그 뉴스를 다시 받아서 그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가 떠들면 여론이 되고 이게 정책이 되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업계의 생태계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론노조가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지향하게 되면 여기에 조합비를 내는 기자, PD, 아나운서는 뭐냐 이거예요. 간접적으로 자기 돈을 뜯기면서 간접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노총에서 전부 탈퇴시키게 한다는 게 지금 지상 과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 정상화, 대한민국 정상화의 첩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허성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100명의 KBS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두 번째로 주장한 것이 뭐냐면, KBS의 기자, PD, 아나운서 등 방송 현업자들은 모두 민노총에서 탈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탈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민노총에 노예가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허성근 위원장님 계시는 일노조에 가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탈퇴.
그럼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민노총에서 탈퇴하라는 거예요, 제발. 예. 그냥 거기에 거기에 막 눈치 보고 그러느라고 또 무서워서 탈퇴 못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조합비를 내면 제가 27년 차입니다. 그러면 매달 한 10만 원씩 조합비를 내요. 아, 1년에 120만 원씩 내요. 그거 되게 싫어. 그러면 그 돈의 일부가 이번에 보신 것처럼 북한 간첩단 사건 네. 4명 구속됐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활동했겠어요? 바로 그 돈으로 활동한 거죠. 조합비로 간첩을 도와준 거네요,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탈퇴를 시켜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자, PD, 아나운서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탈퇴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신 차려야죠 본인부터.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득을 민노총의 해야 논리가 되는데. 되고 싶은 사람은 계속 하시는데 네. 아 이게 내가 아니야. 집에 가서 한번 배우잖아. 네.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아빠 엄마가 민노총 노조에 소속된 기자, PD, 아나운서인데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되냐 물어보라고. 상식적으로. 네. 그럼 다들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장 나오라고 하겠죠. 저희 KBS에 그 이용풍 기자님처럼 정말 행동하는 우리 기자님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많이 있죠. 아. 사실 저희 KBS 기자가 전국에 네. 한 7,800명쯤 됩니다. 예. 촬영 기자 포함해서. 네. 그런데 지금 KBS 직원을 4,500명으로 봤을 때 네. 민노총 노조원이 2,500명입니다. 네. 과반이 넘어요. 그 다음에 KBS 제1노동조합 허성근 위원장 책임지고 있는 거기 한 1,200명. 네. 공영노조가 한 100여 명. 그리고 소속되지 않은 무노조원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1노조에 기자들이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용기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성명도 수상합니다. 민노총보다는 좀 많이 좀 숫자가 열세이긴 하지만, 예. 숫자는 여기 보시면 앉아 계신 분들 한 1,000명 앉아 계시잖아요. 박수 소리가 거의 1,000명 수준에 가까운데 원래 일당백 아닙니까? 민노총 숫자 많다고 절대 두려울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일당백으로 태평양 승리합니다. 네. 1,000명. 네. 그 정말 지금까지 계속 지금 투쟁하신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되셨잖아요. 23일 차. 23일차. 예. 23일 하시면서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이게 좀 남모르게 좀 계속 원래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뭐 동료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원래 뭐 첫날 농성하겠다고 한 날은 네. 제가 그 보도국장실 바로 앞에 네. 그냥 성명서를 투척하고 의자 하나 가지고 나서 통로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네. 거기서 잤어요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이렇게 막 주변에서 잤는데 그걸 후배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기도 하고 저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결혼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일 내려면은 그냥 직진해야 됩니다. 뭐 고민합니까 그냥 직진. 직진. 근데 뭐 집에서는 괜찮으세요? 뭐 사모님이 아우 왜 그렇게 위험하게 왜 하냐? 처음에는 걱정하고 네.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좀 질책을 들었지만 그렇죠. 며칠 지나니까 네. 성공할 때까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집에 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저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님? 아무래도 23일째 계속 뭐 오랫동안 쭉 공정한 길 가고 계시는데 민노총 소속의 뭐 조합원 중에 좀 개인적으로 뭐 친한 기자님도 뭐 있고 동료도 있지 않아요? 뭐 인간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럴 때 뭐 예를 들어 뭐 마주치거나 뭐 하면 뭐 좀 그런 거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스마일 해주죠. 그래요? 스마일. 네.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네. 민노총이나 좌파 세력들이 움직이는 폭력이나 네.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웃어주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용풍 기자님이 예상하시기에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일단 이 싸움이 이미 네. 큰 판은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 이 빌딩이 예. 1973년도
KBS가 남산 국영방송에서 네.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하면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KBS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는 네. 이 건물은 굉장히 자존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물이거든요. 50년 됐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 앞에 지금 근조조화가, 국민들이 보내신 근조조화가 들어서는 순간 KBS인의 자존심은 완전히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김희철 사장은 끝장난 겁니다. 김일순 사장님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시청료 분리수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분리수거 집에서 분리수거 많이 하시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처리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일종의 네. 대통령을 상대로 장난치는 정치 도박이죠. 정치 도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정책적인 현안을 네.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똥볼 찼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달골. 자달골. 오늘 그 얘기를 했으면 안 됐다. 예, 완전 대단히 실수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희철 지금 사장님이 나가시기를 많이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가게 하기 위해서, 퇴진시키기 위해서. 예. 어떻게 퇴진이 될까요, 진짜로? 다 결정됐습니다. 나갑니다. 결정을 가십시오. 나갑니다. 요 며칠 사이에 회사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요? 오늘 특히 1,100명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김희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 등. 아주 필요합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삭발투쟁 뭐. 아주 두상이 이쁘셔서 하셔도 저기 요즘 단식투쟁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먹방투쟁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밥을 굶어요? 먹방투쟁하고 삭발투쟁은 조금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이영풍 기자님 같은 분이 KBS 사장님이 되면 저희 같은 분들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네. 사장 후보로 많이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개그맨이고 저도 나름대로 연예인인데 예를 들어 시청률 분리징수가 죄송합니다. 시청률 분리징수가 됐을 때 당연히 이제 KBS는 재정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이제 연예인들이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없어지게 되는 거라서 이 솔직히 시청률 분리징수는 연예인들한테도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KBS가 빨리 정상화가 되고 대신 시청률 받아라. 전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예. 뭐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정말요? 제가 사실 저도 제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서 시장하신 모양이에요. 이 나라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했다가 KBS에서 잘렸어요. 하던 라디오에서. 그래서 빨리 정상화돼서 이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방송에서 내 정치 얘기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진짜 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방송에 출연 못 시키고 좀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퇴출했는데 지금 더 희한한 주진우 같은 애들이 와서 그러게 말이에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KBS가 나아갈 길은 국민의 방송인데 민노총 노영 방송이 아니고 국민의 방송인데 여당 사람들도 부르고 야당 사람들도 부르고 맞습니다. 다 이렇게 기계적인 균형이라고 하지만 균형 잡힌 방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존중해주고 그게 극좌라든지 극우는 우리가 노 땡큐 그건 안 됩니다. 극우의 나치 히틀러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원합니까? 극좌의 스탈린, 북한 김일성 같은 체제를 우리가 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전한 우파, 건전한 좌파가 같이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KBS의 할 일이지, 특정 진영 사람들 끌어다가 선전 매치하는 거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 정말 이용봉 기자님, 이런 시원시원한 우리 기자님이 KBS 계시기 때문에 그 정상화되는 기간이 더욱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용봉 기자님께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거나 뭐 질문할 게 있다 뭐 계십니까? 혹시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아, 예. 네, 마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선봉에 서서 투쟁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은 말씀 드리면서 제가 잠시 좀 메모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저는 시청자들이 KBS 방송 조작의 이 실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시청자들의 판단력과 기억력을 무시하는 KBS에게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좀 열거하고 자초지종을 여쭤보려고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몇 년 전엔 김모 아나운서가 제 마음대로 라디오 기사를 조작 방송하다가 경찰 수사까지 받았던 일이 있었고요. 또 9시 뉴스 앵커 옷 바꿔치기 방송도 있었죠. 그리고 이틀 전에 저녁 7시 뉴스에서는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홍보 순방을 북한 엑스포로 오보했던 방송, 또 북한 간첩단 사건을 유독 KBS 9시 뉴스만 보도를 안 했던 것, 또 이게 대체 어떤 자초지종이 있었던지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과 행동이 있었는지, 제 기억으로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대체 누가 시킨 거고 누구 책임인지 그런 점이 궁금하고요. 저는 이런 게 이제 시청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 아나운서 뭐 이름 다 밝히지 뭐, 김홍성 아나운서 정신 차리세요. 김홍성 아나운서가 한 일은 제가 근무했던 라디오 뉴스 편집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주말 2시 뉴스를 진행을 하면 5분 뉴스가 있어요. 그러면 스튜디오에 원고를 넣어줍니다. 그럼 아나운서들이 그걸 들고 들어가서 읽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기자가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2시 뉴스를 이걸 우리 앱으로, KBS 콩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거로 들으면서 또 3시 뉴스 준비하는 기사를 써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기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랬더니 한 분이, 저희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아니 기사를 홍길동을 줬는데 갑자기 콩쥐 파츠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서 저한테 제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님에게, 형님 본관 여기 5층에 가면 KBS에서 나가는 모든 프로그램 오디오 파일이 저장되는 장소가 있어요. 빨리 USB를 들고 가서 오늘 방송 나간 거를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그래서 그 형님이 낙서,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확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쳤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쳐보니, 아니 얘는 저 이도령을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성춘향이 나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이제 제가 제1노동조합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나운서의 아나운싱이라는 것은 기자가 생산한 기사를 원한 그대로 잘 읽어주는 게 좋잖아요. 아나운서들이 오디오가 좋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잘 들리게 해주는 그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맡기는 것이지, 기자가 써서 사인이 난 원고를 뜯어 고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나타를 만들었는데 봉고를 몰고 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봉고가 왜 태어나?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죠. 이거는 일회성이 아닐 것이다. 분명히 일회성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석 달 6개월치를 싹 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범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두 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건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수차례 반복이 되면 범죄잖아요. 그래서 6개월치를 다 틀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쫙 봤더니 이분이 손을 대는 원고의 성향은 뭐냐? 친중 친북, 반미 반일, 그죠? 친민주당, 반국민의힘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는 30초짜리 원고를 1분 30초로 늘리면서, 그때 이제 정권 교체 전이었거든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했던가 무슨 장관이 말했던 내용을 자기가 그냥 막 어디 인터넷에서 조사해가지고 발언을 막 적어가지고 30초짜리 원고를 1분 30초 늘려서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회사의 징계를 요구해봤자 이건 필요가 없다. 경찰로 바로 가자. 영등포 경찰서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결국 징계를 받았어요. 반복된 잘못은 범죄입니다. 그러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KBS의 그런 아나운서 분들이 뭐 많이 계시나요? 아나운서분들이 꽤 계시죠. 아, 200명 네. 있죠. 근데 일로조 소속이 한 50여 명 계시죠 지금. 그렇게 막 자기가 그렇게 고치는 아나운서 분들이 또 몰라서 그렇지 또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예를 들어서 그 문장 끝부분을 했습니다를 뭐 다르게 고칠 수는 있겠죠. 그런 거는. 네. 뭐 37도로 뭐 올라갔는데 막 들어보니까 35도라고 해서 숫자를 약간 그런 네, 거 네.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기사 전체를 소나타를 왜 번거로 뽑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었고, 네. 또 말씀하신 그 북한 간첩단 사건은 이건 어떻게 됐느냐? 뭐 시중 그 일간지, 뭐 방송사 모두 보도가 되었는데 9시 뉴스만 빠진 거예요. KBS 9시 뉴스.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 여기 정철웅 기자라고 활동 많이 하시는 그분이 있는 방송인연합회 뭐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KBS 9시 뉴스에서는 북한 간첩단 사건을 다루지 않느냐라고 하니, 아까 저를 그 사무실로 불렀던 제작 책임자, 현장 기자들이 그 아이템을 내놓지 않아서 보도를 못했다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기자들이 아이템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기자들이 아이템을 내지 않았어. 안 내서. 아니 그러니까 실제가 자, 어떻게 그러면 되나요? 우리가 이제 안에서 용어는 네. 제작 실무자, 현장에서 뛰는 사람을 제작 실무자로 하고, 요걸 데스킹해서 기사 출고라는 도장을 찍는 사람을 제작 책임자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제작 실무자가 소나타 타이어를 안 끼우면 제작 책임자는 야, 그 타이어 좀 끼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 지시를 안 하는 거죠. 아, 지시를 안 한 거구나. 그런데 이자들이 받는 연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억대 연봉자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야, 요즘 그렇게 받아 처먹고 간첩단이 나왔는데 국민 수신료로 지시를 안 월급을 내렸어. 받으면서 예. 간첩단 사건을 왜 보도 안 하냐 이거예요. 야.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이 드는 것이, 네네네. KBS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른 방송사보다 더 많은 채널이 있습니다. 네네네. 다른 방송사나 신문에서 말하면은 이게 한 뭐 10톤짜리다 이러면 KBS에서 한번 떠들어보면 한 200톤짜리가 돼요, 사실은. 네. 안에 채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간첩단 사건이 KBS의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면 불편한 세력이 이 안에 있다. 네. 또 의심을 하는 거죠. 정말 이 방송국이 뭐 아나운서, 라디오, 진행자 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그렇지 않고서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똘똘 뭉쳐서 불편한 세력이 있는 거죠. 이게 편향이 그래서 돼 있으니. 저희들은 민노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구 계세요? 네. 네, 질문 한번. 네. 시간 관계상 네, 질문을 네, 맞아. 그냥 마이크 안 하셔도 돼요? KBS에서 근무하는 기자, PD, 아나운서 거의 대부분이 네.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그런 편파 보도들이 민노총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이런 편파 보도로 민노총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있다면 도대체 그 이익이 얼마나 크길래 탈퇴하지 않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결혼하시기 전에 사랑하실 때 눈이 멀죠. 그렇죠. 저 사람만 보고 있으면 그냥 막 기분이 좋고 네. 그냥 잠을 못 자겠고 눈이 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민노총에 물들어 있으면 삐딱해집니다. 삐딱해져요. 왼쪽으로 삐딱해 좌회전이 너무 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사나 사회 현상을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하.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민노총에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 정치 세력화 같은 조직 강령 이런 것들이 기자, PD, 아나운서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이 지금 현재 사장 민노총 출신, 부사장 민노총 열렬 활동가, 본부장들 다 민노총, 보도국장 민노총. 아까 우리 허성근 위원장 말씀하셨죠? 보도국장을 지금 3번 바꿨는데 양승동부터 전부 민노총 KBS 노조 위원장 출신이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건 거의 타입이 종교화가 돼가듯이. 민노총 왕국입니다. 민노총 네. 왕국. 이거 거의 JMS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방송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걸 혁파하고 깨버려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고요. 아까 그 다음 질문하신 게 뭐였나요? 그들이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민노총의 노예가 되어서 비굴하게 인사권에 두려워하고 뭐 좀 좋은 어떤 출입처 가고 싶고 뭐 좋은 출입처라는 게 우리 기자들 세계에서 뭐 좀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국회 출입하고 용산 가서 좀 대통령 근처에 좀 있어 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좋은 출입처를 가서 열심히 또 취재하면 괜찮겠지만은 대통령이 한 말을 또 이거 오버를 해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용산 출입 기자 저 후배인데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핵 공격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핵 전쟁으로 오버를 해요. 핵 공격이라 하면 한쪽은 공격을 하고 한쪽은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핵 전쟁은 같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북한 중앙조선통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 명백한 오류죠, 이거는. 그래서 얻는 이익이라는 것은 자신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야, 바보들. 아, 그래요? 저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하게 하고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사실을 얘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사실을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꺼려요. 선동만 좌파들은 그 사실을 팩트를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좌파들은 사실을 들으면 그냥 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는 마찬가지 않습니까? 잠깐 팩트를 전달하면 열받더라고요. 네. 근데 팩트의 힘은 우리 세상을 지키는 아주 척도죠. 오지만 하면 되죠. 민노총에 이제 가입이 돼 있으면 솔직히 뭐 워낙에 또 세력이 크고 하다 보니까 뭐 승진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나중에는 뭐 정치권으로 가기에도 편하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DJ 5년, 노무현 5년 동안 입사한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네. 6년 전에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 네. 전직 전임 사장 축출 작전을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자들이 전임 사장을 축출하고 네. 민주당의 언론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KBS, MBC, YTN 연합소 다 그랬잖아요. 적폐청산위원회 만들고. 네네.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가 풍자를 내서 수익률 경진대회, 보직잔치 올림픽대회 하면서 5관왕, 3관왕 막 나왔습니다. 뭐 9시 뉴스 앵커한 사람이 총국장 가고 뭐 보도국장 하고 5관왕, 뭐 3관왕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MB 박근혜 정부 때 입사한 우리 후배들은 별로 득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지금 열받아 있어요. 아 이거 회사 생활 좀 해보니 선배들이라는 자들이 우리를 이용해서 파업 전선에 내몰고 자기들은 보직 잔치에서 좋은 자리 나가고 특파원 가고 뭐 미국 가고 하면서 야. 자기들이 이제 보니까 조합비만 삥 뜯기고 그렇죠. 회사는 망가되고 편파 방송을 하니 시청률은 추락하고 광고주가 오질 않죠. 그러면은 광고가 안 되니까 수익률은 급감해서 지금 올 1분기만 올 1분기만 적자가 40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바보들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 민노총 노예로 지금 전락해 있는 우리 후배들을 엑소더스를 시켜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KBS 안에서 그 소리내지 않고 있던 직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정신 네. 못 차리면 바본 거죠. 그거. 그렇습니다. 예. 아 정말 오늘 이영풍 기자님 뵙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예 정말 생각 같아서 더욱더 오래 하고 싶지만 여기가 또 이게 또 이게 신고된 시간이 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수요일에 빨간 장미 이영풍 기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회를 또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 여러분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붉은 장미는 격렬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천명 높아. 이 모임을 계속 이어주시고 저도 보이지 않게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후원할 일이 생기면 저도 몸을 날리겠습니다. 우리 말로 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행동으로 바로 직진합시다. 화이팅! 이영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조만간 이영필 기자님 KBS 안에서